안녕하세요. 서진원입니다. 이어서 제가 그 쇼세일 주택 구매 시 그 집주인, 셀러죠. 셀러는 무엇을 원하시고 또 셀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집들이 잘 살 수 있는지 문제없이 클로징까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셀은 특별한 거예요. 그냥 레귤러 마켓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은행과와 협상, 또 여러 가지 집에 붙어 있는 저지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타이틀 이슈와 법적 이슈들을 다 잘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. 그게 다 잘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크로를 갔는데 갔을 때 셀러, 은행도 오케이를 했고 법적 문제도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셀러가 에스크로에 가서 사인을 하고 클로즈를 한 다음에 그 분이 집을 나가셔야 되는 거겠죠. 그랬을 때 셀러와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숏세일은요, 현재 집주인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유튜브나 구글을 찾아보시면 short sale versus REO, foreclosure, 뭐냐면 short sale로 은행과 합의를 해서 잘 끝냈을 때 은행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, 은행과 합의를 안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다가 REO라 그러죠. 은행 차업집이 됐을 때에 그 집주인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. 간단하게 얘기해서 숏세일로 갔을 때 은행이 모자라는 액수는 탕감이에요.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. 물론 IRS 텍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그 숏세일 하시는 집주인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는 분들은 별 문제는 없어요. 그리고 어느 부분,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 그 하바 같은 경우에는 한 10,000불 정도 준다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. 그랬는데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많아요.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집주인이 숏세일을 했을 때 갖는 부분은 대충 맥시멈 10,000불 이사 비용과 은행이 탕감해준다는 액수, 그게 다예요. 그리고 그 집이 숏세일이 안 돼서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아니면 경매가 됐을 때 못 받은 부분을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. Deficiency claim이라 그래요. 그리고 크레딧 자체가 foreclosure 됐다고 그 신용 불량자로 남아 있습니다. 크게 따져보면 요 두 가지가 틀린 건데 제가 제 경험상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 집주인은요, 숏세일이 됐든지 REO가 됐든지 은행한테 차업을 뺏겼든지 별 의미가 없어요. 왜 그러냐? 첫 번째, 숏세일이 돼서 크레딧에 안 나빠진다고 봤을 때 이분 자체는 벌써 6개월, 1년, 2년 정도 그 미납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나쁘세요. 그러니까 크레딧에 별 도움이 안 돼요. 많이들 아시겠지만 파이코 스코어가 보통 한 550점이면 거의 미국 사회에서 그 별 의미가 없거든요. 웬만한 거 신청을 해도 신용 불량자로 돼서 많은 경우에 못 나와요. 그러면 숏세일로 해서 은행을 갚았다고 크레딧이 갑자기 좋아지냐? 아니에요. 그 전부터 벌써 나빠졌기 때문에 510점이든 380점이든
많은 경우에 650점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집 주인한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음 비디오에서 그 집주인을 위해서 바이오로서 그 집을 사서, 물론 숄세일이라는 집을 사시면 시가보다는 많은 경우에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. 왜 그러냐? 집주인과 사고팔고 가계약은 맺지만 돈이 현실적으로 가는 부분은 은행한테 가기 때문에, 은행은 집을 사고팔고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. 렌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처분하고 자기네들 받을 거 받고 탕감받고 론을 계속해서 주는 게 은행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집주인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5만 불, 10만 불을 더 받으려고 더 노력하지는 않아요. 시가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으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들처럼 마켓에서 10,000불이든 20,000불이든 더 많이 받으려고 악착같이 그러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은행과의 협상이 집주인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. 그랬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은행과 협상이지만 아직까지 집주인은 그 집에 살고 론을 받았던 분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집을 사고 파는 계약서를 맺어야 되는데, 그러면 그분이 은행보다는 뭔가가 나을 수 있는, 아니면 이 집을 팔았을 때 그 집주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은행 갚을 것 같고, 소위 말해서 돈 몇천 불, 크레딧이 나빠졌는데 우리가 바이어로서 이분들한테 합법적으로 어떻게 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랬을 때 시가 60만 불짜리 집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은행 렌더라 그러죠. 렌더가 52만 불에 오케이를 했어요. 오케이를 해서 오케이 사고 팔아라. 둘이서 쓴 52만 불 갖고 오케이를 했으니 이거 갖고 쭉 정리해서 이제 해라. 그러면 현재 집주인은 이 52만 불 바이어가 뭐 융자를 하셨든 현찰을 주셨든 에스크로에다가 이 돈을 넣겠죠. 그럼 이 돈의 거의 대부분이 은행한테 가는 거예요. 은행은 여기서 뭐 경비 빼고 못 빼고 뭐 자기네들이 받고 이 집을 이제 끝내고 이 집주인은 나가는 거죠. 그러면 나갔을 때 이 집주인은 거의 빵불이에요. 빵불인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뭐 이렇게 뭐 돈도 없이 그냥 가는 건데 뭐 은행한테 뺏기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좋게 하겠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비디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주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, 아니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딧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디피션시 클레임이 있고는 없고는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오히려 그 집주인들은 당장 이 집을 정리하고 나갔을 때 단돈 100불, 1000불, 10,000불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이 많고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그 집을 팔라고 합니다. 그랬을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, 당신이 나한테 이 집을 주세요. 그러면 내가 언더 테이블로 밑으로 제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.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. 10,000불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
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돈을 들여도 드리고 뭐 싸게 사도 사야 되는 거니까. 그랬을 때 저희 회사에서 하는 많은 경우는 이렇습니다. 첫 번째로 만약에 이 집주인이 에스코를 사고 팔기를 했을 때 이 집주인이 원하는 건 돈이에요. 거의 뭐 100%라고 볼 수 있죠. 이 돈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맥시마이즈해서 이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돈을 그냥 언더 테이블을 줄 수는 없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70% 이상을 이렇게 합니다. Lease with option이에요. 많이 아시다시피 현재 이 집주인한테 저희들이 이 숏세일을 진행했을 때 오늘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은행이 하루 이틀 만에 야 이거 줄게 이거 줄 테니까 승인해 줄 테니까 뭐 열흘 있다 사라 이러지는 않습니다. 평균 소유 시간이 3개월, 빠르면요 3개월에서 6개월, 1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집주인한테 어떻게 하냐, 오케이, 이 집 자체는 지금 숏세일 진행 중이고 우리가 은행에서 사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집을 벼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동안 이 집을 리스를 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이 렌트죠. 렌트 비용을 프리페이드 일시불을 선금을 드립니다.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집이 뭐 2,000불이라고 치자고요. 2,000불이라고 쳤을 때 6개월치를 드린다고 치자고요. 곱하기 6개월. 그러면 12,000불이죠. 12,000불을 집주인한테 드리고 그 집주인은 그 집을 벼주십니다. 이거는 지금 숏세일이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. 에스크로 진행 중입니다. 그랬을 때 집주인이 나가시면서 저희들이 집주인한테 일시불로 이 돈을 주면 이 집이 벼져 있을 거 아니에요. 벼져 있을 때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다른 테넌트로 서브리스를 합니다. 서브리스를 하셔서 이 돈 준 거를 다른 테넌트를 주고 일단은 가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에스크로가 다 끝났어요. 다 끝나서 이제는 저희가 키를 받고 전 집주인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보통 집에 있으면 남은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침대도 있고 뭐 소파도 있겠고 옛날 테레비도 있겠고 뭐 많이 있겠죠. 그것을 저희들이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 솔직히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남은 물건을 저희가 얼마를 주든지는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은행은 그 집에 대한 액수만 하는 거고 그 외에 진짜로 제가 그 소파가 좋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근데 그 소파가 뭐 이분이 3,000불에 사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소파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아니면 마음에 들으니까 내가 5,000불을 쳐주겠다 아니면 뭐 테레비든
뭐 여러 가지 화분이든 모래든 그 집에 나머지 있는 거를 보통 퍼니처를 많이 사요. 어플라이언스 뭐 소파도 아니면 그 냉장고 뭐 세탁기 등등을 저희들이 사드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돈이 10,000불, 20,000불, even 30,000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얼만큼 저희가 이 집을 사서 돈이 남냐에 따라서 합당한 거를 저희들이 사드리는 거고, 뭐 1,000불짜리 소파를 100,000불에 사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은 부분에 저희들이 1,000불, 2,000불짜리 소파를 뭐 앨리스 똑같은 액수나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쳐줘서 그 돈을 모아서 집주인한테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그 집주인도 참 고맙게 생각하시고 anyway 은행한테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그분들이 집을 뺏기고 또 은행한테 뺏긴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이 집을 사서 고쳐서 내가 살든 다시 팔든 어느 정도의 부는 쇼세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많은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전 집 주인들을 위해서 얼마를 보태주시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이런 것을 항상 마음속 안에 깊은 곳에서 있어야지만 그 집주인과 그 구매자들이 별 충돌 없이 좋게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집을 리스를 해서 미리 목돈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. 에스크로우가 끝나서 은행한테 어프로브가 됐을 때 남은 어플라이언스를 사는 걸로 해서 그분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챙겨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감사하고요. 다음 비디오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인포메이션과 좋은 그 아이디어를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